올해 2025년 하반기 호랑이띠는 전반적으로 안정과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려 깊은 태도를 유지할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해로 보이니 무리한 도전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무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는 피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적당한 운동으로 몸 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장년층이시라면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마시고 음식 조절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사업 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직장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으며 그동안 묵혀왔던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니 지금까지 품고 있던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히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큰 욕심보다는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자나 큰 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무엇보다 건실한 저축과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새로운 만남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지는 시기로 인간관계의 확장이 기대됩니다라고 하니 좋은 인연들을 놓치지 마시고 기존의 관계들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큰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해라고 하니 자녀나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월이 가기 전에 호랑이띠가 먹으면 우환이 달아나고 금전운이 강화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두입니다. 녹두는 호랑이띠에게 특별히 좋은 음식입니다. 사주학에서 녹두에 짙은 초록색은 나무의 기운, 즉 목기를 상징하는데 호랑이띠 역시 목기를 타고난 분들이라 서로 잘 맞아떨어집니다. 9월은 쇠의 기운이 강해지는 달로 나무를 베어내려는 힘이 센 시기입니다. 이때 녹두를 드시면 약해진 나무 기운을 다시 북돋아 주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돈벌이도 잘 되게 됩니다. 녹두는 특히 중장년층에게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몸 안의 열을 내려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며 소화도 잘 되게 도와줍니다. 녹두죽을 끓여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기력도 회복됩니다. 녹두전이나 빈대떡으로 만들어 드시면 든든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합니다. 녹두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녹두 우린 물을 차 대신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녹두는 우환을 없애주는 힘이 강합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애군이나 병마, 금전적 어려움 등의 근심거리들이 녹두의 맑은 기운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9월 한 달 동안 아침마다 녹두죽 한 그릇씩 드시거나 점심때 녹두전을 드시고 저녁에는 녹두나물을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건강이 좋아지면서 돈 들어올 일이 생기고 걱정거리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팥입니다. 팥은 호랑이띠의 금전운을 크게 높여주는 귀한 음식입니다. 사주에서 팥의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나타내는데 나무가 불을 만들어내듯이 호랑이띠의 목기가 팥의 불기운과 만나면 더욱 강해집니다. 마치 장작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듯 재물운이 타오르게 됩니다. 9월에 팥을 드시면 쇠 기운에 눌려있던 나무 기운이 되살아나면서 사업이 번창하고 뜻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팥은 나이 드신 분들의 몸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몸의 붓기를 빼주며 신장 기능을 도와줍니다. 팥죽을 끓여 드시면 속도 든든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설탕 대신 꿀이나 조청을 넣으면 더욱 몸에 좋습니다. 팥밥을 지어 드시거나 팥탕금을 만들어 떡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팥 삶은 물도 버리지 말고 차처럼 마시면 몸의 노폐물을 빼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팥의 재물운 증진 효과는 특별합니다. 옛 어른들은 팥의 붉은 기운이 애군을 쫓아내고
복을 불러온다고 하셨는데 사주학적으로도 이는 맞는 말입니다. 팥을 드실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씹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팥 요리를 드시고 특히 보름이나 초하룻날에 팥죽을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9월 동안 팥을 자주 드시면 돈을 모으는 능력이 생기고 투자나 장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띠가 먹으면 금전운이 강화되는 음식 3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에게 매번 호환석 팔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호환석은 호랑이 눈동자처럼 강한 기운을 가진 보석으로 금전운과 건강운을 높여주는 동시에 안 좋은 기운을 없애주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소금단지와 함께 두면 금전운 상승 효과가 배가 되고 팔찌로 착용하면 좋은 기운을 늘 몸에 지니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가올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 선물로 많이 찾으셔서 현재 주문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50의 지혜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2주간 10% 할인 혜택을 드리고 구독 후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께 호환석 팔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댓글에 직접 답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번째는 시금치와 푸른 잎 채소입니다. 시금치를 비롯한 푸른 잎 채소들은 호랑이띠의 근본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짙은 초록빛은 나무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고 있어 호랑이띠와 궁합이 완벽합니다. 시금치, 상추, 깨십, 쑥갓, 열무 등 초록색이 진한 채소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9월에 이런 채소들을 많이 드시면 쇠의 기운에 억눌려 위축되었던 기운이 다시 살아나면서 돈벌이가 술술 풀리고 막혔던 일들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중장년층에게 푸른 잎 채소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 빈혈을 예방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눈 건강에도 좋고 변비도 해결해줍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로 무쳐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된장국에 넣어 끓이거나 나물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추나 깨씹은 쌈으로 드시거나 겉절이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들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볶아 드시면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푸른 잎 채소의 금전운 효과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입니다. 하루 이틀 드신다고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드시면 서서히 재물이 모이고 돈 관리가 잘 되는 체질로 바뀝니다. 특히 새벽에 이슬 맞은 채소를 드시면 효과가 더욱 좋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채소를 직접 고르시고 집에서 정성스럽게 다듬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이런 푸른 채소를 빼먹지 말고 드시면 9월 한 달 동안 몸이 가벼워지면서 돈 관리 능력도 좋아지고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호랑이띠와 상극이고 궁합이 좋지 않아 2025년 하반기에 금전운이 달아날 수 있어서 멀리 해야 할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첫 번째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호랑이띠와 원숭이띠는 사주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극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띠와 불화하는 띠는 잔나비띠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원숭이띠와 궁합이 제일 잘 맞는 띠는 쥐띠와 용띠다. 조심스럽게 해야 할 띠가 바로 호랑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영리하고 꾀가 많아 호랑이띠의 솔직하고 직선적인 성격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특히 사업이나 투자 관련해서 원숭이띠와의 만남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띠의 달콤한 제안이나 투자 권유에 넘어가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숭이띠 사람들과는 돈 거래를 하지 마시고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금전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말재주가 뛰어나서 호랑이띠를 설득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이때 절대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원숭이띠가 제안하는 일확천금의 기회나 쉬운 돈벌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원숭이띠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중간에 마음을 바꿔서 호랑이띠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원숭이띠가 있다면 돈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마시고, 직장에서도 원숭이띠 동료와는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호랑이띠와 상극이라 멀리해야 할 두 번째 띠는 뱀띠입니다. 호랑이띠와 뱀띠의 궁합은 잘 안 맞는 상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이 많은 관계입니다. 뱀띠와 호랑이띠는 서로 맞추기가 어려운 궁합이라고 하니 2025년 하반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뱀띠는 신중하고 계산적인 성향이 강해 호랑이띠의 즉흥적이고 열정적인 모습과 맞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직선적이고 적극적인 반면 뱀띠는 신중하고 계산적인 성향이라 의견 충돌이 잦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는 뱀띠의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에 호랑이띠가 답답함을 느끼고, 반대로 뱀띠는 호랑이띠의 성급함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뱀띠와의 공동사업이나 투자는 절대 피하시고 금전적인 조언도 받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뱀띠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점잖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랑이띠의 순수하고 솔직한 성격과는 정반대라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뱀띠가 제안하는 신중한 투자나 안전한 사업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뱀띠의 지나친 신중함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뱀띠가 숨기고 있는 위험을 호랑이띠가 뒤늦게 알게 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뱀띠와는 인사 정도만 나누시고 깊은 대화나 상담은 피하시는 것이 금전운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호랑이띠와 상극이라 멀리해야 할 세 번째 띠는 소띠입니다. 소띠와 호랑이띠는 서로의 개성이 충돌하면서 경쟁의식이 나타나는 궁합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대감과 불신이 깊은 띠입니다. 소띠는 차근차근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반면 호랑이띠는 빠르고 과감한 결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소띠와의 만남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소띠의 느린 결정 과정 때문에 호랑이띠가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반대로 호랑이띠의 성급함 때문에 소띠가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장기 투자 관련해서는 소띠와 함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속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띠의 고집스러운 성격도 호랑이띠에게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소띠는 한번 마음먹으면 좀처럼 바꾸지 않아서 시장 상황이 변해도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2025년 하반기처럼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소띠의 이런 고집 때문에 함께 일하는 호랑이띠도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또한 소띠는 보수적이라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때문에 호랑이띠가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소띠 사람들과는 가벼운 인사 정도만 나누시고 깊은 관계는 피하시는 것이 2025년 하반기 금전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